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자, 2부에서는 누적 수익률 대결을 펼쳐보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지는 슈퍼 듀오 매치가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난주와 순위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데요. 슈퍼 듀오 매치 강대강 수익률 대결. 현재 1위는 김지훈, 오현진 전문가입니다. 누적 수익률은 173% 나오고 있고요.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포트폴리오 변동 없으신데 대림산업, 호텔신라, 이노션, 원익 IPS까지 모두 보유 관점으로 들고 가십니다. 호텔신라가 35% 수익을 내고 있고 3월 26일에 매수가 됐던 종목이죠. 자, 이어서 슈퍼 듀오 매치 강대강 수익률 대결. 현재 2위 전문가 살펴봅니다. 이창원, 오창록 전문가이신데 누적 수익률은 50%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금 포트폴리오 내에는 휴맥스, KG 모빌리언스, 모나미, 하림, 안트로젠까지 담겨 있습니다. 모두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하림 오늘 장중에 급등세가 있었었죠. 눈에 띄었는데 6% 수익률, 안트로젠이 23%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슈퍼 듀오 매치 강대강 수익률 대결 현재 3위 살펴보시죠. 송동현, 정희진 전문가인데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5%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 종목 모두 보유 관점으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종목 좀 살펴보죠. KMW, 에이프로젠 KIC, 현대건설, GTBNT, SK하이닉스까지 지금 포트에 담겨있는 상황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4위 최명성, 유병호 전문가 포트폴리오도 살펴볼 텐데 일단은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53%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들고 계신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금 포트에는 5종목이 있는데 디지털조선, 오성 첨단소재, 일신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SK머티리얼즈까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3% 수익을 내면서 보유 관점이신데 5월 8일에 매수가 됐던 종목입니다. 자, 이어서 현재 5위 전문가 살펴보시죠. 김영철, 이성배 전문가입니다.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53% 정도로 잡히고 있는데요. 포트폴리오 현황 함께 보시죠. 비즈니스온 5월 2일에 추천이 됐었습니다. 지금 수익률 10% 나고 있고요. 아프리카TV가 강세죠. 25% 수익권에 있습니다. 매수한 지 얼마 안 됐고 삼성 SDS, 한정기술, 삼성전자까지 모두 보유 관점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종목별 개인 수익률 살펴보죠. 일단 순위 변동이 좀 있는데요. 송동현 팀장의 태고사이언스가 5위로 재진입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1위 여기 계시는 김지훈 차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요. 126% 수익률로 1위 수익률 기록 중에 계시고요. 오창록 전문가 크레아플래닛 48% 수익으로 2위, 오현진 전문가의 호텔신라가 35% 수익을 내면서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신규 종목 공개합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KTNG, LG전자, 롯데케미칼, CJ-ENM, 오뚜기, 또 CJ-대한통운, 서울반도체, 파라다이스, LG화학, 해마로푸드서비스까지 어떤 투자 관점으로 골라오셨는지 잠시 뒤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장, 내일장 2부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부는 10명의 출연자들이 참여해서 각각 2명씩 또 요일별 팀플레이로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수익률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슈퍼 듀오 매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기에 앞서서 포트폴리오 룰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매주 출연하는 날 방송을 통해서 신규 종목 편입이 가능합니다. 추천 당일 종가와 다음날 시초가 중 선택해서 매수가를 제시하실 수 있는데요. 수익 실현 및 매도 여부는 참여자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300억 원, 거래대금 5억 원 미만 종목은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포트 대결 이후에는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유료 문자 번호 지금 화면 아랫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장중에 종목 상담까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슈퍼 듀오 매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시황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쪽부터 보겠습니다. 예, 현재 코스피 지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69% 오름세가 살짝 더 늘어나면서 2,468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일중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54로 출발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2,450선이 붕괴되면서 소폭 밀리기도 했었는데 다시 2,460선을 회복한 이후로 647선 가까이까지 계속해서 오름세를 늘리고 있는 장 흐름입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보실까요? 예, 역시 수급 주체는 오늘 기관입니다. 기관이 지금 1,600억 원 매수세를 늘려가면서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외국인까지 매수 가담하고 있습니다. 77억 원 매수 위로 잡히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 1,600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비해서 코스닥 지수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0.26% 빠져있는 876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중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879포인트로 시작이 됐고 장중 혼조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시를 기해서 하락세로 확실히 자리를 잡은 이후에 지금 전일장 대비 0.27%, 2.4포인트 조정받은 87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예, 코스피 시장과는 다르게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로 대응을 해주고 있을 뿐 기관과 외국인은 팔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각각 15억 원, 11억 원 매도세가 잡히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164억 원 매수위를 보이면서 하단을 조금씩 위로 올려보려고 애쓰는 상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원화는 강세입니다. 전일 대비 2원 60전 하락한 1,073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24%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시각이 2시 48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장 마감을 1시간여 앞두고 있는데요. 핵심 투자 포인트 점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을 전화로 만나봅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오후장 전략까지 함께 아울러 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애플의 아이폰 차기작에 대한 부품 주문량이 전년보다 약 한 20% 줄였다는 보도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대한 그 근거가 일본 니케이 보도를 인용하면서 블룸버그나 이제 외신들이 인용하면서 보도가 됐는데 아직 사실상 정확한 팩트는 나오지 않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애플의 주가가 2% 급락했다는 좀 오보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0.9% 하락해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역시 이런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전일 오전장에 납폭했던 것들을 소폭 이제 상승하면서 좀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G 이노텍이나 이제 BH가 이제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어차피 이제 하반기에는 아이폰과 관련된 차기작이 세 종 출시가 될 예정이고 거기에 탑재될 카메라 모듈이나 그리고 FPCB와 같은 그 기판들이 아무래도 수요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BH나 LG 이노텍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7 이제 정상회의를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어저께 이제 지난주에 이제 트럼프가, G7에 관해서는 공동성명이 없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속적으로, 무역과 관련된 무역 전쟁이 계속적으로 인시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급 부진으로 인해서 장 초반에는 약간 좀 밀리다가 오후장이 들어서는 이제 코스피의 경우에는 좀 상승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가장 또 큰 이제 크게 보는 이제 섹터가 통신인데요. 이제 6월 15일 정도 되면 이제 5G 주파수 경매가 시작이 되는데 일단 이러한 그 5G 관련돼서는 정부가 4차 혁명과 관련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제 투자할 계획이라서 2022년까지는 장기 모멘텀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LG
그 LG U+와 그리고 SK텔레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통신과 관련된 그 5G가 앞으로 이제 이런 그 회사들에 대해서 PR을 높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0배 정도 수준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 2배 정도 더 올라간다면 뭐 LG U+는 뭐 3만 원대도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이제 6월 14일에 주요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도 있고요. 또한 그 ECB 관련된 이제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정책을 중단하겠다고 언급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유로화 강세의 기조가 나타나고 달러화 약세의 기조로 전환하게 된다면 이런 그 신흥국의 금융 불안도 해소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고요. 주요 이제 포인트는 6월 14일 이후에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870선을 이제 행보할 가능성이 크고요. 바이오 종목들이 아직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한 7월달까지는 계속적으로 행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코스닥의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중심으로는 리스크 관리 현금화가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소재나 이쪽으로는 조금 수급 여건이 완화될 수 있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애플 관련 부품주 하락, 여기에 통신주 상승에 대한 이유 분석해 주셨고요. 시장 흐름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이나 업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나노신소재입니다. 이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태양전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소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을 보자면 디스플레이가 한 40%, 반도체가 한 30%, 태양전지가 한 2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어느 정도 수급 이슈가 생기고 있는데요. 이는 그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 5월 정도의 OLED 관련된 디스플레이 가동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보다는 소재 쪽에서 더욱더 많이 수혜가 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 회사의 그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비율 18% 증가를 했지만 컨센서스가 좀 하회해서 거기에 따른 신망 매물이 출현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관 매물이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되고 나서는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회사가 올해 매출액만 650억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세종시에다가 이제 새롭게 신공장은 이제 장비를 이제 투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캐파 100%라고 친다면 한 1,00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이제 올해 매출액 650억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뭐 많게는 500억에서 1,000억까지 매출 확대가 전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많이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기술적 분석상 오늘 정도 이제 장중 그 121선 일봉 흐름상 터치를 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 매수 시점가는 오늘 종가 정도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짧게 15,000원, 목표가는 26,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나노신소재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 매수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오늘장에서도 2% 이상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익률 대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포트폴리오 어떤 종목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들 지금 함께 확인하고 계신데요. 전 종목 지금 보유 관점 말씀을 하시나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매도 관점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126% 수익을 기록한 종목이었고요. 그 외 종목들은 모두 보유하십니다. 예, 월요일을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신데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JH인베스트먼트의 김지훈 대표 모셨고요.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포트폴리오 리뷰부터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김지훈 차장께 들어볼게요.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지난주 금요일날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펀더멘탈은 크게 바뀐 측면은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그 코스메틱 사업부, 화장품 사업부가 굉장히 빠르게 실적이 개선되면서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실적 상향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단지 매도한 이유는 워낙 저가에 매수했기 때문에 100% 넘게 수익이 났기 때문에 좀 더 그 저평가된 종목을 찾고자 말씀드렸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신규 관점에서 매수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대림산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대림산업은 여전히 해외 수주에 대한 그 모멘텀에 대해서 계속적인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란 관련된 수주가 좀 취소가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주에 대한 우려는 해외 수주 관련돼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회복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반면에 동사의 그 주택 부분, 국내 주택 부분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연간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는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상향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대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 계속적인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아사업부 같은 경우는 마진이 축소되고 있고 처음에 말씀드린 해외 부분에 관련된 수주 잔고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주가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계속 8만 원대 초반 구간에서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가 충분히 좀 반영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쪽 지역 중심으로 신규 해외 수주 회복에 대한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서 지금 동사의 주가는 PBR 기준으로 0.5배 수준, 그 다음에 그 퍼 기준으로는 5배 수준이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보고 있고요. 8만 원대는 크게 깨지지 않기 때문에 8만 원대 지지하는 한 중장기 목표가 10만 원까지는 여전히 홀딩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수급적으로도 크게 뭐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크게 이탈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림산업은 계속적인 보유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지훈 대표의 종목에 대한 AS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수익이 워낙에 많이 났기 때문에 제2의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찾기 위해서 포트에서 제외하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대림산업은 매수가 대비해서 아직 큰 움직임은 없는데 향후의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오현진 팀장의 포트폴리오 내 종목들도 리뷰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먼저 호텔신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은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호텔신라 관련해서는 뭐 실적 기대감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또 올해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 달성이 기대가 됩니다. 중국인 관광객 회복이 4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제 막 6월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충분히 더 회복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2분기에 호실적이 기록된 이후에 3분기, 4분기 추가적인 실적 개선 가능성은 충분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20일 이평선 훼손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고 수급도 뭐 크게 부담 없는 수준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냐 못하냐가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대형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지수가 좀 흔들릴 수 있는데 뭐 그에도 불구하고 전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가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고점이었던 13만 1,000원 상향 돌파한지 여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뚫어내게 된다면 14만 원까지도 가볍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뭐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지만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매도할 이유는 없겠죠. 뭐 그대로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는 대응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 이노션입니다. 이노션도 제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주가 움직임 그렇게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근데 이게 주봉상으로 보면 분명히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를 그려나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재미없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면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노션은 일단 신차 출시에 따른 광고 수익 증가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주는 모멘텀이 가장 큰 시기입니다. 뭐 월드컵도 있고 이제 선거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진행이 되고요. 올림픽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광고 업체들 최근에 보시면 흐름이 전반적으로 괜찮거든요. 이노션 그리고 뭐 제일기획 같은 경우도 우상향 흐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업황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그 신차 출시가 가장 큰 모멘텀이 되겠죠. 신차가 출시되면 그에 따른 광고 수익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미주 지역에서 그 DNG라는 광고 업체를 그 인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DNG가 굉장히 알짜 회사예요. 다윗앤 골리앗이라는 회사인데 미주 지역에서 꾸준히 상도 받고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에 따른 외형 성장 효과가 아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뭐 모멘텀에 의한 우상향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 주봉상으로는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분히 7만 원까지는 달려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역시 무난하게 좀 홀딩하는 관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이제 가장 최근에 편입한 종목입니다.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가 최근에 변동성이 참 심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4%까지 빠졌다가 오늘은 또 3%대 빠른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반도체 업종들, 특히 IT 대형주가 고점 부근에서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IT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 변동성을 같이 맞아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원익 IPS는 충분히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리고 올해 반도체 수요가 아마 전년비 20% 이상 증가할 거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업황 측면에서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반도체 장비주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작년 말까지 상승한 다음에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은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 삼성전자의 수주를 가장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장비주 중에 하나다. 이 부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변동성은 심했지만 추세가 꺾인 모습은 아닙니다. 한 번만 더 올라가게 되면은 정배열로 전환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가능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홀딩하고 한 35,000원 정도까지는 노려보는 관점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텔신라, 이노션, 원익 IPS까지 모두 홀딩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호텔신라를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신고가 여전히 기대감 남아있다라는 말씀이셨고, 중장기 투자 전략으로 이노션 들고 가겠다. 원익 IPS는 플러스 수익을 이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 CG를 통해서 오늘 새로 소개될 10종목을 미리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함께 짚어보시죠. 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먼저 김지훈 대표께서 오늘 준비하신 종목 먼저 살펴봅니다. KTNG, LG전자, 롯데케미칼, CJ ENM, 오뚜기 어떤 관점으로 선별을 하셨는지 잠시 뒤에 들을 거고요. 예, 이어서 오현진 팀장의 종목도 보실 텐데, CJ 대한통운 오늘 추천하시는 전문가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반도체, 파라다이스, LG화학, 헤마로포드시 서비스까지 잠시 뒤에 움직임 함께 듣겠습니다. 예, 김지훈 대표의 신규 종목들을 먼저 보겠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 보셨는지는 앞서서 소개가 됐고, 어떤 관점이신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먼저 KTNG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KTNG 일단 주가가 좀 부진해가지고 가격적으로 좀 상당히 지금 가격대 10만원대 아래서는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KTNG 지금 펀더멘탈 우려가 점진적으로 좀 해소되면서 주가가 좀 우상향의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쪽 수출 물량 관련해가지고 6월 달에 큰 폭의 물량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동량 쪽에서 물량 회복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릴 판매가 상당히 가파른, QOQ 대비로 성장을 보여줄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릴 같은 경우 2분기 판매량이, 라인업에 대한 확대와 경쟁사 쪽에서 기기에 대한 교체 주기에 따라서 3억 갭 이상 육박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캐파로는 연간 20억 갭까지 생산 가능한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시장 확대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컨센서스 증권사에서 추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다고 보고 있고요. 생산 차질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관점에서도 말씀드려도 전년도와 동일한 4,000원을 감안했을 때도 여전히 4.1% 정도의 상당한 배당 수익률이 있어서 배당주의 관점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관련형 전자담배 관련 캐펙스는 향후 3년간 1,000억대 수준에 불과하고, 경영진이 기업 설명에서 글로벌 피어 대비 낮은 배당 성향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주당 배당금의 상향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KTNG는 다양한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출 담배에 대한 발주 회복, 그 다음에 지역 커버리지 확대에 따른 릴핏에 대한 점유율 상승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상반기에 대한 실적 부진이 중동과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담배가 상당히 수출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최근에 6월 중순에 예정된 관련형 전자담배 유효성 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KTNG의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었지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퍼 12배 수준으로 현 주가 수준에는 하반기 개선 요인이 상당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저가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손절가 95,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목표가 125,000원까지는 중장기 관점에서 홀딩하는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다음 종목 LG전자 말씀드렸습니다. LG전자도 계속적으로 하락했는데 그 이유는 역시 1분기 실적의 정점으로 실적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컸고,
LCD 업황 악화에 따라 LG 디스플레이 지분가치 하락이 우려가 더해져서 주가가 큰 폭의 30%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분기별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높은 이익 성장에 대한 기조는 유효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높은 이익 성장 기조가 유효하다는 판단 아래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분명하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는 영업이익이 전년도 YOY 대비 40% 증가한 3조 4,40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어서 PBR 1.1배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부별로 말씀드리면 크게 이익이 성장하는 부분은 역시 HD 사업부가 OLED TV를 앞서는 차별화된 모멘텀을 이어갈 것을 보고 있고요. H&A 사업부 역시도 환율과 원자재 여건은 약간 부정적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신성장 제품군의 내수 매출이 상당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확대 판매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모멘텀을 하반기에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역시 VC 사업부인데요. 하반기에 신규 전기차 프로젝트 대거 나오고 있고 CID 매출 확대에 기반해서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전망입니다. 네, 4분기부터는 JKW 인수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연결 실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JKW 인수에 따른 재료 소멸과 실적이 상고 하저를 겨냥한 경험적인 고점 매도에 따라 움직임이 상당히 주가 흐름이 나빴지만 하반기에는 당연히 제품 사이클이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품질과 에너지 효율성이 제품 구매력의 결정적인 변수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수익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익의 레벨업이 과거 대비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9만원대 아래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도 목표가는 12만 5천원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짧게 잡아서 8만 5천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LG전자도 단기 저점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중장기 전략 가능하다 KTNG에 이어서 LG전자까지 김지훈 대표님의 오늘 신규 종목 의견 들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살펴주시죠. 롯데케미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주 역시도 계속적으로 4월달에 시리아, 그 다음에 5월달에 이란의 지정학적 요인에 따라 유가 급등으로 폭발적인 석유화학 제품 수요 없이는 제품 가격의 정가가 되기는 어렵다. 판매 가격에 대한 우려로 상당히 롯데케미칼 스프레드, 판가와 원재료의 가격의 차이에 따른 스프레드 위축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상당히 반영돼서 상당히 부진하였지만 여전히 유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는 없고 유가가 정체에 따라 원자재 납사 가격의 안정은 계속될 것을 보고 있고요. 고가의 납사 가격에 대한 어느 정도 롯데케미칼에 좀 내성이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은 계속적으로 납사 가격 상승분이 제품 가격에 전가되는 노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센티멘탈은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에 대한 납사 부담으로 스프레드 축소는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타이탄 쪽, LC 타이탄 쪽 증설 물량이 상당히 유입에 힘입어서 증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우려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2분기에는 영업이 증가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6월 달에는 본격적으로 원가 상승에 대한 제품 판가 반영으로 스프레드 회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단계적으로 NCC 쪽에서 20만 톤 설비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점진적으로 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가 되고 있어 롯데케미칼도 지금 가격대 구간에서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투자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롯데케미칼 오늘 업종별로 골고루 한 종목씩을 담아오신 것 같은데 다음 종목은요? 네, CJENM 말씀드렸습니다. 역시나 미디어와 커머스 쪽 그 역량을 접목하기 위해 옷쇼핑하고 합병한 게 상당히 좀 투자자들의 많은 의구심을 자아냈고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주가를 부진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사상 최고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상반된 모습을 보여줘서 충분히 CJENM이 스튜디오 드래곤 못지않은 지금 상승 탄력을 보유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영화 투자 배급으로 거듭날 것이라 보고 있고 TVN 드라마 예능이 아태지역 중심 적극적으로 보고 확산에 따라 아태지역 콘텐츠의 절대 강자로 거듭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이 막힌 힘든 여건 속에서 방송 중심으로 43% 넘게 수출 성장을 보였다는 점은 상당히 한국 방송 콘텐츠 수출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방송 콘텐츠 수출의 40% 넘는 수출을 담당하는 최대 사업자로
당연히 본격적인 글로벌 컨텐츠 제작사로 수혜를 받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주안점, 모든 사업 영역에서 차별화된 컨텐츠가 부가수익과 해외 수출 확대로 이어진다는 점, 이익의 선순환 구조에 도입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9만 원 아래대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터키와 베트남 쪽 4편 이상의 해외 영화를 로컬 영화를 제작하면서 영업이익이 52억, 전년도 대비 170% 넘게 증가하면서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역시 6월 중순 방영되는 프로듀스 48, 그 다음에 미스터 선샤와 아람브라 공전의 추억 등 상당한 기대적으로 평가받는 드라마 라인업이 하반기에 방영이 예정되기 때문에 상당한 실적 모멘텀을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서 89,500원, 중장기 목표가 12만원까지는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저평가 매력이 있어서 CJ E&M도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 왔다 보고 있습니다. 예, 추천주를 선별해 오셨는데요. 이제 마지막 종목이 남아있죠? 봐주시죠. 네. 최근에 식품주 상당히 좀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좀 안정적으로 중장기로 보유하기에도 좋을 종목인 오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카레, 마요네즈, 그 다음에 1등 시장 제품만 30여 개에 달하고요. 오뚜기 컵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년 대비 140% 넘게 판매량 증가했고, 오뚜기 냉동피자, 그 다음에 오뚜기 컵피자 등 꾸준히 가정간편식 시장 점유율을 약 28%까지 올라오면서 상당히 그 높은 판매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죄송합니다. 압도적으로 지금 연간 지금 출시한 지 66개월 만에 진짜 쫄면이라고 지금 네. 굉장한 판매율을 자랑하는. 드셔보셨어요? 네,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드셔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네. 그 지금 엄청나게 판매량을 자랑하면서 지금 가정간편 시장 확대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 면류에서도 신제품 쪽으로 계속 그 기존 제품 소비 증가세를 압도하는 마진 상승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R만 시장은 당연히 1인 가정이 늘면 늘수록 시장이 확대되는 건 분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뚜기 역시도 지배구조 개편을 계속적으로 지속하면서 계열사 지분 취득에 따라 종속기업에 대한 수익이 좀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라면 쪽에서 진짜 쫄면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금 나온 신제품이 계속적으로 판매량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 효과, 오뚜기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좀 가격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상승 효과를 분명히 볼 것이라 보고 있어서 오뚜기도 중장기 관점에서 매우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오를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 5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여쭤봤습니다. 잠시 뒤에 어떤 종목을 편입을 하실지에 대한 의견 듣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 솔브레인을 단기 접근 종목으로 주셨었는데 흐름이 좀 좋았던 것 같거든요. 리뷰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솔브레인도 7만 원대는 크게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그 하방 경직성을 유지한 채 견조한 좀 우상향의 상승폭이 그렇게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견조한 우상향의 흐름을 이어질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핵심은 역시 디스플레이 관련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올해 비중이 28%까지 축소되면서 오히려 반도체 소재 쪽의 매출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반도체 소재 업체로서 프리미엄 받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 업체로의 매출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고, 삼성전자 상반기 투자 라인이 가동됨에 따라 2018년 하반기 반도체 소재 쪽 물량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부분은 솔브레인에 상당히 좀 중장기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 9만 원까지 목표가 홀딩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각종 투자 관련 보조 지표가 양호한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67,500원을 잡고 있고, 지금 가격대에서 보유하신 분은 충분히 계속적인 홀딩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도 5종목을 신규 추천을 하셨는데 이 중에서 단기적으로 수익 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역시 단기적으로는 가장 최근에 흐름이 좋은 오뚜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뚜기는 좀 짧게 말씀드린 추세가 완전 정배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이 양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있어서 수급 상당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을 깨지 않고 추세가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오뚜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에는 오늘도 좀 추가 상승이 나오는데, 지금 가격대에서 한 5% 이상 조정이 오면 85만 원, 그러니까 81만 원에서 86만 5천 원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 목표가는 95만 5,500원, 손절가는
80만 원 잡고 좀 대응하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이 많이 날 만한 종목으로 오뚜기를 꼽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현진 팀장의 5종목 앞서서 화면으로 저희가 보여드린 바 있는데요. 어떤 관점으로 고르셨는지 투자 의견 들어볼게요. 네, 먼저 CJ 대한통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설명은 필요 없겠죠? 국내 대표 택배업체입니다. 최근에는 물류업체의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주 CJ 대한통운의 미국 법인은 2,300억 규모의 미국 물류회사 DSC 로지스틱스 지분을 취득한다라고 공시를 했었습니다. 이 DSC는 대형 다국적 식품 소비재 제조업체와 제약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관과 배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분 취득을 통해서 미국 물류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최근에 글로벌 물류 사업을 확대하면서 물류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업인 택배 사업 같은 경우에도 경쟁 심화로 인해서 택배 단가가 조금 낮았던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요금 인상 움직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중입니다. CJ 대한통운의 국내 택배 시장 점유율은 47% 수준으로 거의 절반이죠. 계속해서 늘어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악재는 이제 대부분 반영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택배 가격 인상 그리고 물류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인 이후에 현재 위치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들어 올렸습니다. 현재 주가 한 5.5% 정도 상승 중인데 지금 위치에서 일단은 그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인 건 맞거든요. 기관의 수급도 좀 유입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순에서 이제 공략하게 됐을 때 목표가 17만 5천 원, 손절가 15만 원 정도 잡아보시면 괜찮은 대응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서울 반도체 바로 보겠습니다. LED 조명 업체죠. 최근 LED가 그 중국산 저가 공세 때문에 그 업황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LED에 대한 수요 자체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많은 게 좀 문제인데 서울 반도체 자동차 LED 조명 부분의 성과는 또 나타나는 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LED에 대한 업황 부진이 대부분 반영됐다라고 보고 LED 조명 자동차 조명 부분에서 성장 모멘텀을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충분히 가격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자동차용 LED 사업 같은 경우 매출이 2019년 2,500억으로 연평균 30%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베트남 공장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고정비 부담도 털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2분기까지는 좀 부진하겠지만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가 부분에서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한 23,000원, 손절가 19,5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카지노 업체죠. 그동안 사드리스크로 인해서 업황이 부진했었던 카지노주가 중국인 관광객 회복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살아나는 모습 나타납니다. 5월 달에 국내 유입된 중국인 관광객은 4월에 이어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단체 관광객이 이제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동안 중국 관광객의 부재를 일본 관광객이 많이 메워졌어요. 최근 일본 VIP 관광객의 매출 비중이 40%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작년 20%대 대비해서는 상당히 큰 폭의 증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본 VIP 관광객의 그 성과가 계속해서 나오는 중에 중국인 관광객의 회복이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로서는 좀 커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적인 부분만 약간 부담이에요. 기관과 외국인이 5월 달부터 이제 매도를 계속해서 보였는데 지금 기술적으로는 저점 구간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가 부분에서 공략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8,5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로 더 주목받는 게 LG화학이죠. 글로벌 환경 문제가 좀 심각해지면서 올해 주요국에서 전기차 보급을 더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전기차 충전소를 도입하면서 전기차 사용할 시기를 당기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마트에서도 소형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죠. LG화학은 최근 폴란드 공장도 준공하면서 그 배터리 생산 체계를 많이 구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LG화학은 사실 이름은 화학주지만 2차전지에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 2차전지 관련주들 특히 전기차 시장이 올해부터 성장에 대한 원년을 만들어가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LG화학은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아요. 기술적으로 일봉상 이중바닥을 만들었고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국면입니다. 오늘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기관 매수에 힘입어서 밑꼬리를 달고 지금 플러스 전환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주가의 흐름이 강하다는 거죠. 시장의 흔들림과 무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가 부근에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한 40만 원, 손절가 35만 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해마루 푸드서비스입니다. 햄버거 업체죠. 맘스터치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지난달에 북한이 미국의 평화 메시지로 평양의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개설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상승했고, 실제로 맘스터치가 북한에 진출한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굉장히 과도한 해석이겠습니다만, 지금 맘스터치의 매출이 좋다라는 부분이 있죠. 1분기 실적도 괜찮았죠. 56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고요. 2분기에도 성장세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가맹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가고 있는 중이고, 국내 패스트 업체 중에서 제대로 수익을 내는 업체가 별로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맘스터치라는 관점에서 성장 기대감은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한 2,680원 예상되는데요. 종가 부근 공략하시게 된다면 목표가 3,000원, 손절가 2,6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현진 팀장의 5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핫한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선별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종목 어떤 종목 편입하실지 묻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FNC엔터 단기 접근 종목으로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 생각보다는 빠르게 올라오지는 않네요, 팀장님. 리뷰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엔터주가 지난주에 조금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터 업체로 속해 있는 FNC엔터 역시도 다소간의 눌림이 나왔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전에 제가 FNC엔터를 말씀드렸을 때 AOA 효과에 의한 부분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AOA가 이제 컴백해서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반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였어요. 그래서 오늘 음봉이 떨어졌으면은 이제 추세가 완전히 이탈되는 가격이었는데, 그래도 소폭이나마 오늘 양봉을 띄워줬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다시 한번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마이너스권의 위치에 있겠지만 충분히 보유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위치에서 반등을 하게 된다면 11,000원까지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1,000원까지 목표가 보시고 손절가는 9,500원 정도로 수정된 전략을 잡아드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신규로 주신 5종목 중에서 혹시 단기적으로 수익이 가장 많이 날 종목은 어떤 종목 보셨을까요? 네, 신규로 편입할 단기 종목은 파라다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소비주 내에서 다른 종목 대비해서 그래도 파라다이스가 조금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낙폭이 컸었던 종목군들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하신다면 충분히 모멘텀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실적이 흑자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시장의 모멘텀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입니다. 그 흑자 전환의 초입이 지금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파라다이스 양호한 수익률 기록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매도 처리해서 오늘 포트에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김지훈 차장님 오늘 5종목 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편입해 볼까요? 네,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네. 사실 LG전자하고 CJ ENM을 고민을 했었는데 LG전자가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보아서 LG전자를 편입할 생각이요. 예.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85,000원, 중장기 목표가는 12만 5천원 보고 있겠습니다. 예, LG전자를 새롭게 포트에 편입하시겠다 김지훈 대표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포트폴리오가 재편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두 분의 포트폴리오 현황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LG전자 김지훈 대표께서 오늘 매수하시겠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신규 편입된다는 거 언급을 해드리고요. 대림산업, 포털신라, 이노션, 원익, IPS까지 두 분의 전문가 포트폴리오 완성이 됐습니다. 예,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먼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SPG 문의하신 분 있으신데요. 샵 0082번으로 문의 주시면 오늘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5747님께서 SPG를 11,850원에 비중 10%로 들어갔다라고 적으셨고요. 진단해 주십시오 하셨는데 김지훈 대표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SPG 상당히 기술력 있는 좋은 회사입니다. 소형 정밀 기어 모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데 이 소형 정밀 기어 모터가 소형 모터의 기어 박스를 장착한 제품으로 모터의 회전 속도를 조절하고 출력을 증대시키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 의료기구, 사무용 기기, 자동문 등 다양한 부분의 산업용에 쓰이고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면 이 감속기 성장성은 상당히 부각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
그 AC 모터 더불어서 가상현실 시뮬레이터에 적용되는 유선 감속기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공장 자동화,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성장할수록 로봇에 적용되는 SR 감속기와 SH 감속기의 개발이 지금 양산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매출 발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지금 11,000원대에서 지금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손절가 한 1,6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전고점 구간이 13,800원 선까지는 계속적인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로봇과 관련된 부분 이슈가 되면 될수록 감속기도 덩달아 같이 이슈가 될 것을 충분히 보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굳이 손절하실 이유는 없고 지금 가격대에서는 보유 관점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G 좋은 기업이다라는 의견으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 종목 더 볼게요. 6926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화이브 브라더스 코리아 문의를 하셨는데요. 매수가가 4,150원이세요.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4,600원 선이니까 수익권 내 계신 게고요. 비중 30% 매매 전략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오현진 팀장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나 모멘텀을 볼 종목 아닙니다. 단기간에 수급적인 모멘텀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 역시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수익권인데 오늘 음봉이 이제 약간 아쉽긴 합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오늘 음봉에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종가 부근에서 밑꼬리가 달렸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히 깨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홀딩 관점이고요. 다만 이번 주에 이제 변동성이 당연히 심하겠죠. 대외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변동성이 더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익절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밑꼬리가 달렸고 오늘 하락의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 하시지만 가격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해드리는 가격 전략 익절가는 4,500원입니다. 4,500원이 깨지면 일단은 매도하시는 관점이고요.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빠른 반등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4,900원까지만 목표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종목은 일단은 좀 보유를 해주시고요. 익절가를 4,500원, 목표가를 4,900원으로 해서 약간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이브라더스 코리아에 대한 의견 들려드렸습니다. 4,500원 선 중요하다 말씀하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현진 팀장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장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보시죠. 예,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일 대비 0.76% 상승한 2,470선 회복하면서 오늘 종가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예, 코스피 지수 오늘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장 초반에 하락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름폭을 점점 늘려가면서 오늘 2,470선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매수 주체는 기관입니다. 여기 외국인까지 매수에 가담하면서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기관이 2,400억 원 넘게 수익을 지금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도 179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시죠. 시가총액 1위, 2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란히 0.4%, 0.9% 플러스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지금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0.7% 조정이 나오고 있고 포스코 오늘 강하죠. 3.47%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예,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나타났는데 일단은 오늘 현대차 3인방은 일제히 하락입니다. 1%대 조정을 받고 있는 반면에 금융주 대장 KB금융이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1.2% 강세입니다. 코스닥 쪽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오늘 조정받으면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 함께 보고 계신데 0.25% 하락한 876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중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예, 코스닥 오늘 하루 종일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879로 출발이 됐었는데 11시를 기해서 하락세로 자리를 잡았고 전일장 대비 0.25% 빠지면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예, 코스닥 시장 지금 장 마감을 앞두고 3대 투자 주체가 모두 매수세로 잡히고 있습니다. 개인이 96억 원, 기관이 29억 원, 외국인이 9억 원 순매수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2% 소폭 오름세로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보톡스 관련주 오늘 강세인데 메디톡스가 3.6%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예, HLB가 오늘 장에서도 5% 급락으로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2% 강세이고요. 포스코 캠텍도 0.43% 오르면서 46,250원에서 오늘 종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월요일장 마감이 됐습니다. 클로징 벨이 울렸는데요. 마감 지수가 정리되는 동안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김지훈 대표께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 오늘 기간의 큰 폭의 매수세로 좀 무난한 장을 보여줬다 이렇게 총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지금 그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 등 신흥국 쪽의 자본 유출로 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가 기준금리를 25포인트 인상할 경우 한국과 금리 차이는 최대 50bp까지 커진다는 점에서 좀 이 부분은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실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신흥국에서 자금을 빼는 동안에도 한국 증시에는 주식을 사들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다행히 긍정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가 총 3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4번까지 늘어날 경우 신호가 나올 경우 상당히 글로벌 시장 충격받을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중국 지표인데요. 제조업 그 PMI 지수가 상당히 올라선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생산자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재고 확충 부분까지 맞물려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신규 수주 회복이 되고 PMI 재고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글로벌 지수는 참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금리 차에 유의하시고 미국 제조업 주가 지수 회복되는 점,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ECB와 BOJ 기준금리 결정회의도 계속적으로 관심 깊게 지켜보시지만 전반적으로는 신흥국 위기설을 진정시키는 역할에 더불어서 좋은 흐름 보여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나갔는데 마감 지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잠시만요. 먼저 김지훈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지수 흐름 마감 상황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일 대비 0.76% 올라서 장중 내내 오름폭을 늘려갔습니다. 2470선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친 모습 확인하셨고요. 이제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시죠.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전일 대비 0.22% 하락한 876.56포인트의 거래가 마쳐졌습니다. 환율 흐름도 살펴보시죠. 자, 이번 주에 미국, 유럽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원화는 강세였는데요. 70전 하락한 1075원 2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인기 검색 종목에 대한 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만나보시죠.
근데 오늘은 상당히 흥미진진한 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내일 그 북한과 미국이 현지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이기 때문에요. 현재 국내 증시가 오후 3시 35분인 걸 보면 약 18시간 반이면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내일 만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요. 오늘 외국계가 매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79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싱가포르 도착하고 나서 기자와 미팅 중에서 기자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얘기했던 그런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어저께 그 G7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성명에서 합의됐던 것들을 틀었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자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에 북한과 미국이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만나서 잘 될까 그런 기대감 속에서 이 시각 현재 개인들은 2,400억 매도 그리고 외국인들이 약 179억의 순 매수했다는 거 보면 북한과 미국 내일 현재 시간 한국 시간은 10시에 어떤 얘기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의 초미의 관심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전 시장에 이슈가 있었는데요. 어떤 업종 놀러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핫5 종목인데요. 가상화폐 관련주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폰 부품이 2018년도 올해는 좀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이슈가 있고요. 또한 치과치료 그리고 음식료 업종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이렇게 5개 종목에 대한 그리고 업종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상화폐 관련 종목인데요. 자 오늘 어저께 해킹 이슈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덴트를 비롯해서 SJ 평가 정보 또한 옴니텔 등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종목들이 작게는 3% 많게는 5% 정도 약세의 모습들이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슈가 있었습니다. 코인 레일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인데요. 국내로 보면 7위 그리고 글로벌에서 보면 약 90위 정도 되고 있는데 해킹 소식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과연 비덴트나 옴니텔 이런 어떤 소위 시가총액 1위 그런 어떤 종목들 매수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상보다 비트코인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걸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고민을 같이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코인레일에 어떤 해킹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2주일 동안 코인데스크 어떤 트렌드를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최근 어제와 오늘 최근 며칠 동안 보면 비트코인이 코인당 7,600달러에서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 6,000달러까지 하락했는데요.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가 코인 레일의 어떤 해킹 때문에 하락한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 가상화폐 관련돼서 충격이 되는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관련돼서 부정적 이슈가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지난 며칠 전에는 비트코인당 7,500달러에서 최근 들어서 6,700달러까지 급락했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폰 부품 관련주가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자,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왜 걱정이 되냐면요. 애플이 2018년도에는 2017년도 대비로 매출의 어떤 그 주문량이 20% 정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자, 기사와 좀 주가는 맞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히려 0.9% 상승을 보이겠고요. 삼성 SDI가 오늘의 하락은 이게 결국 애플에 대한 이슈 하락도 있겠지만 그동안 미국, 중국의 전기차 관련돼서 상당히 중국의 어떤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반대 급부 속에서 삼성 SDI 약세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또한 LG 이노텍 등 전체로 약세를 보고 있습니다만 약세의 어떤 하락폭이 예상보다 적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본발 이슈 속에서 아이폰 관련주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그 니케이 아시아 리뷰에서 이런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2018년도에 애플의 어떤 아이폰 주문량이 2017년도 대비로 20% 정도 주문량이 급감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자, 국내 증권사에서 평가를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삼성, SK하이닉스 이외에 네 종목들이 약세를 보고 있다는 거 보면 어쨌든 일본발 시장의 이슈에 예상보다 아이폰 관련주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을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자, 치과치료 관련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덴티움 그리고 오스테 임플란트 두 종목들이 2% 그리고 0.39% 상승을 보이겠는데요. 자, 이번 7월부터 그 노인들 관련돼서 이번에는 약 65세 이상의 어른들이 임플란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지원을 지금까지는 50% 이제는 30% 그만큼 노인들이 내는 어떤 그 개인의 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7월달부터 이 두 종목들이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어른들이 이런 고민하시죠? 물론 어른들이 임플란트나 치과 이런 부분 좀 이렇게 병원에 가고 싶으신데 어른들은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녀한테 손을 벌리기 싫어서 그냥 버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국가가 6월달까지는 전체 비용 관련돼서 50% 그리고 7월달부터는 30% 그만큼 개인 어른들의 어떤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있어서 치과 치료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기본 치료비를 제외한 임플란트 비용 총 급여가 약 110만 원인데요. 6월달까지는 54만 원을 어른들이 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7월달부터는 약 32만 원까지 어른들이 내시는 부담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지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플란트 이런 부분들 6월달보다 좋을 것이다, 이런 어떤 증권사 평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료 업종 관련돼서 강세가 최근 들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걸 좀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리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1% 약세를 보고 있습니다만, 오리온이 2018년도 한 해 동안 상당히 주가 급등했던 모습 보이겠고요. 자, CJ제일제당, 그리고 오뚜기는 오늘 부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농심의 주가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CJ제일제당도 있겠지만 오늘 마니커가 상승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음식료 업종들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 급등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만큼 한국의 원달러 환율이 그만큼 강세가 되기 때문에, 즉 어떻게 보면 1달러당 1,200원일 때보다 1달러당 1,100원대, 1,050원대,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70원까지 원화가 강세됐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음식료가 어떻게 됐죠? 기본적으로 농축산 이런 부분들 외국에 수입이 온다는 걸 보면 그만큼 원화가 강세된다면 음식료 업종의 주가 지금보다 상승할 여지가 있다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더 원화가 강세가 있다고 그런 페이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북한과 미국이 내일 만약에 손잡게 된다면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가 보면 한국의 원화가 지금보다 그만큼 투자 리스크가 적어지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1,050원대까지 강세를 간다면 음식료 업종 지금보다도 하락할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증권사 페이퍼는 1,070원이 아니라 1,050원, 즉 한국발 지역적 리스크가 적어지기 때문에 원화 강세를 통해서 9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전제가 된다면 음식료 업종 지금보다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업종 관련된 삼성전자를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삼성전자가 비틀비틀하고 있습니다. 5만 원을 지금 겨우 장중에는 5만 300원까지 갔습니다만 49,900원까지 약간 좀 약세를 보고 있는데요. 자, 아신 것처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리뷰를 증권사가 목표가 하향한 적이 없습니다. 목표가 하향하게 된다면 그 증권사가 삼성전자를 눈치를 봐야 되는 과거의 모습이 있는데,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목표가를 하향했습니다. 얼마나 하향했냐면요, 기존에 7만원, 그리고 오늘 페이퍼를 보면 68,000원대까지 목표가를 소폭이나마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하향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하향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즉 1분기보다 2분기가 안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갤럭시 S9의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주가 관련돼 가지고 증권사가 목표가를 하향했다,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시장에는 좀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체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18시간 28분이 되면 북한과 미국의 어떤 대통령들이 만나는데요. 과연 그 이후에 한국 시간으로 보면 내일 오전 10시이기 때문에 10시 이전에는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 오전 10시가 됐을 때 두 사람의 어떤 제스처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핫5 종목을 마치겠습니다. 예, 월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내일장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지점 영업부의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해 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장 흐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여쭤보죠. 네, 오늘 코스피는 좀 상승세, 그리고 코스닥은 하락세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와 코스닥 두 쪽 지수마다 좀 등락은 좀 틀렸지만은 전체적인 거래량이 크게 많이 나오지 않았던 걸 본다고 한다면, 역시 북미 정상회담 전에 어떤 강만 심리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코스피장 같은 경우에는 기간의 매수세가 좀 확대해서 상승 마감했던 부분이 이런 지수를 좀 들어 올렸던 걸 판단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전체적인 수급은 순매수로 좀 마감을 했는데, 장중 내내 개인의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하락세를 보여주었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좀 주식 시장 빼고 환율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데 환율은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 워낙 강세 형상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북미 정상뿐만 아니라 FOMC 회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시장은 좀 조용한 방향으로 오늘 시장 장을 마감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예, 앞서서 전문가께서는 내일 오전 10시 이전에 매매를 하면 안 된다라는 조언도 하셨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내일장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역시 약간 관망하는 분위기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대형주 매매보다도 어떤 모멘텀이 있는 산업 안에서 종목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이 신흥 SLC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흥 SLC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와 ESS, 에너지 솔루 시스템에 대해 사용되는 중대형 각형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신흥 SLC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보더라도 한 22억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이 중국 쪽에서의 해외 쪽 그리고 국내 쪽 중국과 국내에서의 매출이 이런 실적을 작년 대비해서 그래도 23% 증가를 나타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6월이죠. 올해 이번 달부터 헝가리 공장이 시운영되면서 이 그전에 국내와 중국 쪽에 맞춰져 있던 이 매출 비중을 유럽 쪽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따라서 이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도 주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분기 실적의 증가에 따라서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현재 헝가리에 대한 1개 공장을 증설되고 만약 헝가리 공장이 100% 가동률을 가동한다면은 연간 약 400억 정도의 매출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가 실적이 되면은 충분히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가 상승 여력은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에 올해 151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 상황도 이런 유럽 쪽에서 실적이 받쳐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신고가 기록하면서 오늘 약간 조정받았을 때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또 내일 시초가의 매수도 괜찮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내일 시초가 공략주로 신흥 SEC에 대한 투자 의견 주셨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지점 영업부의 이성훈 과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내일장은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